오늘은 부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어떤 만남은 오래 이어지고 어떤 만남은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특히 부자들은 단 7초 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 관계의 가치를 매우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효율성과 자기 보호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 즉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과 주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마치 주파수가 맞는 라디오처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날 사람,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사람을 애초에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돈과 인간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듯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꿈과 돈을 융합적으로 사고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 즉 생각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칭찬과 질책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자제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매력과 영향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죠.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팁으로 상대방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또한 초식 공룡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유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단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7초 심리학은 무엇일까요? 웹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인 정의는 찾기 어려웠지만 첫인상이 중요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호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모습, 긍정적인 표현 사용 등이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7초 안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인상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 짧은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투, 표정, 목소리 톤, 손짓,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든 세부적인 디테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얇게 잘라내기 마이너스 슬라이싱라고 부르며 인간의 빠른 판단 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명 작가 말콤 글래드웰도 그의 저서에서 짧은 관찰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부자들이 몇 분 안의 관계의 지속 여부를 정리하는 것도 바로 이 이론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몇 분 안에 이 사람과 시간을 더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해 버립니다. 고성능 레이더처럼 상대방이 뿜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스치는 한마디의 말, 무심코 지은 표정, 말투와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이 모든 작은 단서들이 퍼즐처럼 정교하게 맞춰지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중요한 신호들을 무심코 내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나로서는 아무런 악이나 의도 없이 한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강력한 도장을 찍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찍힌 도장은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유층 사람들은 인맥 관리에 주 평균 6시간 이상을 매우 신중하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시간의 대부분은 이미 가치 있다고 판단한 관계에 집중하며 그렇지 않은 인연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냉정하거나 비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그들만의 전략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대화가 오직 자신으로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부자들이 첫 만남에서 가장 빠르게 간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대화의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좋은 대화는 마치 경쾌한 캐치볼 게임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공을 던지면 다른 사람이 그 공을 능숙하게 받고 다시 던지면서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그 공을 받자마자 자신만의 독주 경기를 시작해버립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 모든 대화의 결론은 자신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자기중심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가 시작된 지 단 3분 안에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부자일수록 이러한 감각이 더욱 날카롭고 예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며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는 유익한 정보와 영감을 주고받는 건설적인 교류가 아니라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소모적인 소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까다롭거나 냉담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항상 묻습니다. 이 대화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소중한 시간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 대화가 자신만의 무대로 변질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 무대에 무급 관객으로 앉아있을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화는 영혼의 교환이지 독백의 무대가 아니다. 부자들이 첫 만남에서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 어쩌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주 기본적인 대화의 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받기만 하고 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의 시간을 상호적인 교류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낼 기회로만 여기는지를 말입니다. 부자들이 특히 빨리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이기적으로 계산하는 부류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낄 때 그 관계를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자일수록 이러한 불균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에게는
시간과 인적 자원이 곧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세 가지를 본다. 정직함, 지능, 그리고 에너지. 그런데 정직함이 없으면 나머지 둘은 오히려 위험하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미덕인 정직함에서 큰 점수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묵묵히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시간과 자원만을 착취하겠다. 실제로 포브스지가 보도한 네트워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서 받기만 하는 신호를 강하게 느끼면 두 번째 약속을 잡지 않는 비율이 무려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베푸는 것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필가 사무엘 존슨의 날카로운 말이 떠오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2배로 갚아야 할 빚으로 바꿔버린다. 부자들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이유, 그것은 때로 상대방이 받은 것을 갚지 않거나 당연시하는 무례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본래 서로의 시간과 존재를 조금 더 빛나게 만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과 불쾌감만이 남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부류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적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어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대화 속 부정적인 말은 실제로 상대방의 몸에 심리적인 위협 신호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러한 위협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은 끊임없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속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문제는 더욱 커지고 해결책은 더욱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브스의 네트워킹 분석에서도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3번 이상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다음에 다시 만날 확률이 무려 2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분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사회적 매너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이나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만 던지고 원래 안 돼요라는 식의 비관적인 말로 대화를 끝내는 사람은 부자들의 소중한 시간에서 가장 먼저 제외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긍정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은 사람을 비극적인 현실에 묶어두고 긍정은 사람을 밝은 미래로 이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속 미래가 활짝 열리기도 하고 영원히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중요한 신호를 결코 2번 확인하지 않습니다. 넷째, 관계를 오직 도구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친근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밝게 웃고 열성적으로 맞장구 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조금만 더 깊이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관심이 나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나 인맥, 혹은 자원에만 오로지 향해 있다는 것을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직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대화에서 관심 기반 질문과 목적 기반 질문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관심 기반 질문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지만, 목적 기반 질문은 오히려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특히 이 미묘한 차이를 매우 잘 구별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은 수많은 요청과 제안,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용당한다는 느낌이나 기운을 감지하면 그들은 관계의 문을 즉시 닫아버립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에도 이런 통찰력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짧은 순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진정한 인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부자들은 이러한 본능적인 직감에 매우 충실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정보만 뽑아가려는 이기적인 인상을 주면 그 순간 그 관계는 가차없이 종료됩니다. 포브스지가 보도한 한 유명 최고 경영자 인터뷰에서는 이런 강력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정보는 종이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정보는 곧 강력한 힘이며 경쟁 우위의 핵심입니다. 그 힘을 신뢰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오직 깊은 신뢰 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정보 요구는 곧바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단절을 부릅니다. 고대 중국의 현인 공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배우려면 먼저 상대방의 믿음을 얻어라. 정보는 캐묻기 전에 진정한 믿음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기꺼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을 담은 표정,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깊은 마음입니다. 부자들이 한 번 보고 단호하게 끊는 사람들 중에는 받은 호의나 제공받은 기회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거나 설령 그 말을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영혼 없는 방식으로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음 기회나 소중한 자원을 받을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사회적 예의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길버트 체스터턴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다른 모든 미덕들 또한 함께 사라진다고 그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부자들은 받을 줄만 아는 사람에게 더 이상 베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첫 만남에서 곧바로 관계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감사 표현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진심 어린 표현 하나가 다음 중요한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영원히 닫아버리는 차가운 자물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한 번 보고 단호하게 끊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심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대화가 오직 자신으로만 가득한 사람. 둘째, 받기만 하고 주려 하지 않는 사람.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는 사람. 넷째,
관계를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사람. 그리고 다섯째, 받은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5가지 특징은 비단 부자들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사회생활이든, 개인적인 만남이든, 단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보내는 말투, 태도, 표정 하나하나 속에 이미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는 냉정한 결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관계를 선택하고 그 중요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든다. 관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단절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그 신호들이 결국 상대방의 마음속 문을 서서히 그리고 굳건히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칠애나 가식적인 매너가 아니라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언급된 특징 중 하나라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거나 발견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남에서 대화의 공을 능숙하게 주고받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건설적인 해답을 이야기하며 관심은 정보나 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에게 두고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 작은 다짐들이 꾸준히 쌓이면 당신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미묘하고도 강력한 신호들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지, 그리고 어떤 따뜻한 사람이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놀랍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